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전북 새만금이 폴란드를 따돌리고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산란계 농가의 전수조사가 한창입니다. 아직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은 없지만 살충제 살포를 근절할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전주 삼천 언더패스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공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이따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됩니다. 네, 어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새만금은 경쟁 상대인 폴란드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마침내 새만금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50여 개 스카우트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은 총 607표를 얻어 365표에 그친 폴란드를 꺾고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우리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폴란드보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한국은 항공료 40% 할인, 입국 수속 원스톱 서비스, 야영 장비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부동층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회원국에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100명에 달하는 한국 대표단은 총회 내내 1대1 접촉으로 지지세를 넓혀갔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격 방문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세계 잼버리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열립니다. 6위가 끝이 아니라 정말 2023년에 잼버리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만금 화이팅! 전 세계 5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이 그려질 2023 새만금 잼버리. 새만금 역시 큰 꿈을 향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MBC 뉴스 박찬행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주 역사 개선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을 만나 전주 역사 전면 개선과 전라선 KTX 증편, 그리고 광역 전철망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교통 수송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6개월간에 걸친 도의회 삼성 조사 특위가 마무리됐습니다. 특위는 2011년 새만금 삼성 MOU는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 특위는 특위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삼성과 전라북도 총리실 간에 이루어진 MOU는 LH 경남 이전에 따른 전북 민심 달래기용 정치적 쇼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도청이 MOU를 극비리에 추진한 점,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땅이 정부 관리 지역인데도 전라북도에 투자 의사를 밝혀온 점, 그리고 협약서에 삼성의 예전 로고가 사용되는 등 7조 원 이상의 협약으로 보기에 급조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한주 전 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사실상 삼성 MOU 투자, 새만금 투자 MOU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특위는 6개월간 활동하며 김한주 전 지사를 불러 신문하고 삼성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위가 밝혀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특위가 근거로 된 내용들도 김 전 지사 등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정치쇼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신뢰는 정부에 못지않게 높은 거니까 그 전라북도에 크게 의심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특위는 또 MOU를 총리실이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임채민 당시 총리실장은 전면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걸 좀 같이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추진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조 원 넘는 삼성의 투자 약속이 없던 일이 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의회의 특위 활동마저 진실 규명은커녕 논란만 덧붙인 채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 속에 도내 한 농가에서도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농장에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산란계 20만 두를 사육하는 순창의 한 농가. 정부 일제조사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양은 0.006ppm으로 허용 기준치인 0.01ppm에 훨씬 못 미쳐 정부는 건강상 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농장에서 나온 피프로닐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비펜트린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해 기준치 내에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허용 기준치 이내인데 친환경 인증 관련된 부분은 검출된 농가는 다 이제 행정처분 기준대로 표시 제거 정지라든지. 해당 농장은 계란 유통에 제한을 받진 않지만 당분간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살충제 달걀 여파는 전 농가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유통이 중단된 산란계 농가에는 선별기가 멈춰섰고 출하하지 못한 계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상에서 안 받으니까 지금 받아놔도 뭐다 소비 심리가 안 오니까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농가로서는 애로가 많아요. 실제 산란계 농가 상당수가 살충제 성분을 암암리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일제조사 결과도 아직은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산란계 농장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진드기야, 진드기. 농장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아 지금. 안 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살충제 성분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돼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농가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순창뿐만 아니라 모든 양계 농가에서도 일제 검사가 한창인데요. 아직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된 곳은 없지만 살충제 자체를 근절할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경기도에서 살충제 파동이 터진 그제부터 도내 118개 양계 농장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절반가량인 66개 농장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확인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6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까지 나머지 농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살충제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은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드기 구제를 위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계산에 뿌려왔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제품 사용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무를 하면 이게 사료에 떨어져요. 사료에 떨어지면서 닭이 그 사료를 섭취하면은 바로 닭 체내로 이전이 되는데. 다만 살충제가 과도하게 검출되지 않도록 용법 용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위험 계란이 확인되는 대로 농장명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계란에 표시된 생산지 고유번호와 농장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검사를 통과한 일부 계란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는 바닥이어서 관련 업체들은 타격이 큽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판매를 전면 중단했던 대형 마트들이 성분 검사를 통과한 계란을 중심으로 다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계란에 살충제가 섞였다는 충격에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사먹죠. 당분간 중지하겠죠. 여기에 살충제가 들어있지 안 들어있지 그거를 이제 못 믿는 거죠. 계란 자체를 이제.
특히 중소마트에서는 소비자 반감을 의식해 계란 판매 재개 시점을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란을 주 재료로 하는 제과점과 김밥 전문점들도 혼란은 마찬가지. 일부 프랜차이즈 업소들은 발빠르게 성분 검사표를 내걸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객들 혹시 이제 뭐 계란 때문에 문의하시는 고객님들 계시면은 이제 안내. 왜냐면 이제 좀 민감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아예 당분간 휴업을 하거나 계란을 빼고 제품을 만들겠다는 업소들도 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계란을 빼고 판매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정부에서 나올 때까지는 계획이 나와서. 다행히 전북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 유통업계에서는 타 시도에서 생산된 계란이 도내에 유통되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전주 삼천 언더패스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6개월 만에 반복된 것인데요.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아침 8시쯤 전주 삼천 언더패스에 길이 70cm, 몸무게 9kg가량의 수컷 수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무트로 올라왔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감도 있고 그래서 빨리 신고하고 처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난 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달 로드킬이 발생했는데 반년 만에 사고가 되풀이된 겁니다. 언더패스는 하천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저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달이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2월 사고 이후 수달의 출입을 막겠다며 철책 아래 틈을 막았습니다. 수컷 수달이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배수로 주변에는 울타리나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수달은 오히려 도로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길이 막혀 하천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는 보호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수달의 행동 반경이 넓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언더패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어떤 틈이란 틈은 현재 상태에서 다 막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심 하천으로 돌아온 수달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건설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진안군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3년 진안 달길천 수해 개선 사업 감독관으로 재직하며 건설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진안군 안전재난과 박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하천 정비사업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이항루 군수 전 비서실장 최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되었던 박찬신 신부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전주교구 소속인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군산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농민을 잘 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어 집권해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되느냐는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아동복지 기반시설로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립합니다. 또 진안군은 등하교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택시를 지원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북흥면에 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최초인 금과면에 이어 관내 두 번째인 북흥 공립 어린이집은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육실과 실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좀 더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는 데 신경 써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지난 2015년 운행을 시작한 수요 응답형 버스가 지난해 10만여 명, 올해도 현재까지 5만 1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든든한
교통복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통학택시를 운행합니다. 올해로 3년째 운행 중인 통학택시는 30여 대로 13개 관내 중고등학생 184명이 이용 대상이며 학교 수업 내실화와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누에타운 8번째 전문 기획전으로 곤충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는 남북방 경계 변산 반도에서 수집한 곤충 24종을 선별해 첨단 전시기법으로 선보이며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젊음을 만나다라는 테마로 기획음악회를 엽니다. 전주 트럼펫 앙상블의 14번째 콘서트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기타리스트 에듀와르도 페르난데스 기타 독주회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익산 작가들이 모인 현대 미술 드로잉회가 오늘까지 W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완주 송광사는 내일 사찰에서 즐기는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를 엽니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모레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김제시청 강당에서 경제교육 전문가 곽혜선 소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지역산업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촛불집회가 오늘 남원 선원사 사거리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개최를 이끌어갈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